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자녀들 모르게 농지연금을 들었다가 자녀들과 갈등을 빚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새벽,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남의 작은 섬마을. 이곳에 74세 박말순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수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말순 할머니. 오늘도 밭을 돌아봅니다. 말순 할머니의 손마디는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해요. 40년 넘게 이 땅을 일궈온 손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허리는 더 아프고 무릎은 더 시큰거려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워요.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농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말순 할머니의 전부거든요. 섬보건지소에서 받아온 진료비 고지서가 식탁 위에 쌓여 있습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가요. 갈수록 약의 종류도 늘어납니다. 혈당도 관리해야 하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어야 하고 병원 가는 것도 일이에요. 섬에서 읍내까지 배를 타고 나가야 하거든요. 편도만 1시간이 걸립니다. 병원비, 교통비, 약값, 모든 게 돈이에요.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져 갑니다. 농사로 버는 돈으론 한계가 있어요. 기후변화로 농사도 예전 같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농작업도 힘들어지고 밭이 내 노후를 지켜주면 좋으련만 말순 할머니는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 땅이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일군 이 땅.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지켜온 이 땅.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어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농사짓고 아이들 용돈 주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팔고 그때는 젊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읍내로 나간 말순 할머니는 농협 창구에서 용돈을 찾으려 합니다. 요즘 들어 용돈도 쪼들려서 한 번 뽑을 때마다 고민이 돼요. 그런데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띄어요. 농지연금 땅은 그대로, 연금은 매월. 말순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상담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해 줍니다. 할머니, 농지연금에 관심 있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요? 땅을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땅을 팔아야 하는 거요? 아니에요. 땅은 그대로 두시고요.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해? 농사는 계속 지으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땅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지으면서 매월 돈을 받는다고? 직원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정부에서 만든 제도예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농사도 계속 지으실 수 있고요.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할머니 농지 감정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매월 한 1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입니다. 120만 원이라고? 지금 농사로 버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인데 120만 원이면 약값도 내고 생활비도 충분하고 병원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럼 흙을 놓지 않아도 되는 거요? 네, 맞습니다. 농사는 계속 지으시면서 연금도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제도였지만 말순 할머니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땅을 팔지 않고도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도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니요. 하지만 의심스럽기도 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요?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도니까 안전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해요. 직원이 조건들을 설명해 줍니다. 농지법상 농지여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나이 제한도 있고 다행히 말순 할머니는 모든 조건에 해당돼요.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시고 심사 받으시면 한 달 정도 걸려요. 상담 창구를 나서면서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해도 될까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요. 특히 장남 도준이는 최근에 이 땅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고인 남편의 위패 앞에 앉습니다. 4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혼자 대화를 나누곤 해요. 영감아,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대.
말순 할머니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 밭이 내 허리 대신 벌어준다는 거야. 매월 120만 원씩. 그럼 애들 눈치 보지 않고 약도 사고 요양원 갈 일 생겨도 준비할 수 있겠지?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지만 말순 할머니는 마음이 점점 정해져 갑니다. 근데 영감아, 도준이가 뭐라 할까? 세영이도 걔들은 이 땅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말순 할머니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장남 도준이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장녀 세영이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막내 윤호만 섬 근처에서 교사로 일하며 가끔 안부를 물어보곤 합니다. 도준이는 요즘 새 사업한다고 바쁘고 세영이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윤호만 가끔 전화하는데 그 애도 자기 생활하기 바쁘지. 아이들이 효자 효녀 아닌 건 아니에요. 명절 때마다 오고 생신 때도 챙겨주고 하지만 매달 생활비를 주기는 어려워해요. 각자 살기 바쁘니까요. 그래도 내 땅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 아닌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영감아, 우리가 이 땅 샀을 때 기억나?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었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돌 하나하나 골라내고 40년 동안 우리가 만든 땅이야.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지켜온 땅이지만 그 전에 내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 할머니는 점점 확신이 서요. 농지연금 신청을 해보자.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말하더라도. 영감아, 내 결정이 맞겠지?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다시 농협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농지연금 신청을 위해서예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와서 차근차근 작성합니다. 할머니, 여기 서명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 복순이가 말을 걸어옵니다. 말순아, 큰 결심했구만. 응. 그런데 복순아, 애들이 뭐라 할까봐 가슴이 콩닥거린다. 복순이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뭘. 내 땅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맘이지. 더군다나 농사도 계속 지을 수 있다니 좋은 일 아냐? 그렇긴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말했어야 했나? 하지만 말했다면 반대했을 것이 뻔하죠. 그래도 가족인데 상의는 했어야지. 복순아,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말순아. 너 혼자 결정할 일이야.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네 노후는 네가 챙겨야지. 복순이의 말이 힘이 됩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할머니, 심사에 일주일 정도 걸려요. 통과되면 연락드릴게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말순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일단 첫 연금을 받고 나서 아이들에게 말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자. 복순이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말순 할머니가 말합니다. 복순아, 이거 비밀이야. 당연하지. 네 일인데 뭘. 그런데 말순아, 연금 받으면 뭐 할 거야? 글쎄, 일단 약값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도 부담 없이 가고 가끔은 과일도 사 먹고. 소박한 꿈들이에요. 화려한 여행이나 비싼 물건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말순 할머니의 바람이에요. 한 달 후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합니다. 농지연금 1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봅니다. 정말 입금이 됐네요. 꿈이 아니에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12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복순이를 불러서 함께 시장에 갑니다. 복순아, 오늘은 내가 귤 한 상자 사겠다. 아이고, 말순아, 웬 귤을 한 상자나? 그냥 먹고 싶어서. 평소에는 귤 몇 개만 사도 아까워했던 말순 할머니가 오늘은 상자째 사겠다고 해요. 할머니, 귤 맛있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상인이 친절하게 골라줍니다. 한 상자면 2만 원이에요. 예전 같으면 2만 원이 아까웠을 텐데 오늘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니까요. 귤 한 상자를 사서 집에 돌아온 말순 할머니. 귤을 하나 까서 입에 넣는데 이상하게 달아요. 눈치 보지 않고 사먹는 과일이 이렇게 달았나. 그동안 과일 하나 사는 것도 아이들 눈치를 봤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돈으로요.
복순이도 한 개 까서 먹어봅니다. 말순아, 이거 정말 달다. 그치? 비싼 값하네. 두 할머니가 귤을 먹으며 웃고 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걸 말순 할머니는 새삼 깨닫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예요. 이제는 약값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아프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안도감이에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아직 아이들에게 농지연금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주말 장남 도준이가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요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며 바쁘다고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여요. 엄마, 안녕하세요. 도준아, 왔구나. 밥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드론 하나 샀어요. 드론이 뭐야? 하늘에서 영상 찍는 기계예요. 멋진 영상 찍어 드릴게요. 도준이가 드론을 꺼내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처음 보는 기계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네, 보세요. 드론이 윙윙거리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요. 아이고, 무서워라. 괜찮아요. 엄마, 안전해요. 도준이가 드론으로 밭상공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말순 할머니의 밭이 보여요. 와, 엄마 밭이 이렇게 넓었구나. 엄마, 여기 뷰 진짜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산도 있고.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도준이가 말합니다. 엄마, 여기에 글램핑장 한 10동만 깔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글램핑장이 뭐야? 고급 캠핑장이요. 요즘 캠핑 열풍이라 돈 정말 잘 벌어요. 말순 할머니가 얼어붙습니다. 그럼 농사는? 엄마, 농사로는 돈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투자만 좀 하면 매달 수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엄마도 노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고요. 도준이는 신이 나서 계속 설명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아이들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냥 돈벌이 수단일 뿐이구나. 도준아, 이 밭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 안 되겠니? 엄마, 농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글램핑장 하면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사업 계획서도 다 만들어 놨어요. 도준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업 계획서예요. 여기 보세요. 투자금 회수 계획도 있고 수익 예상표도 있어요. 3년이면 투자금 다 뽑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서류를 보지만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복잡한 숫자들만 보일 뿐이에요. 도준아, 엄마는 농사밖에 몰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편히 계시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서먹하게 느껴질까요? 그날 밤 도준이가 떠나고 나서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농지연금 이야기를 더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장녀 세영이가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였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괜찮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병원은 다니세요? 응, 약 타러 가끔 가지. 세영이는 간호사라서 엄마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엄마, 혈압약 잘 드세요? 응, 먹고 있어. 관절약도 드시고요? 그것도 먹어. 대화를 나누다가 세영이가 물 한 잔 가지러 부엌에 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통장 정산표를 보게 됩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농지연금이 120만 원씩 들어오네? 말순 할머니가 당황합니다. 깜빡하고 정리하지 않고 놔뒀어요. 아, 그게 엄마, 농지연금이 뭐예요? 언제 신청하셨어요? 농지연금이란다. 땅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거야.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고. 세영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엄마, 왜 미리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상의하면 너희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래도 가족인데 말씀은 하셔야죠. 세영이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엄마, 이거 해지할 수 있어요? 왜 해지해? 엄마, 이 땅은 우리가 상속받을 땅이잖아요. 농지연금 걸어버리면 말순 할머니가 화가 납니다. 상속받을 땅?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이미 말순 할머니 마음은 상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땅은 그저 상속받을 재산일 뿐인 거군요. 그날 밤부터 형제 단톡방에 불이 납니다. 엄마가 농지연금 신청했대. 뭐?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상속받을 땅인데 엄마가 혼자 결정하시면 어떻게 해? 그래도 엄마 맘이잖아. 윤호야, 넌 왜 엄마 편만 들어? 아니야, 그냥 엄마가 편하시면 좋겠어서. 말순 할머니는 아이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후회가 밀려오네요. 아이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해요. 내 노후를 위한 결정인데 왜 아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주말 세 남매가 모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회의이지만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엄마, 농지연금 왜 신청하셨어요? 도준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내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면 저희랑 상의하셨어야죠. 상의하면 반대할 거 뻔한데. 엄마, 우리가 생활비 드릴게요. 농지연금 해지하세요. 말순 할머니가 묻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 한 60만 원 정도면 되죠? 농지연금으로 받는 건 120만 원이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60만 원과 120만 원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던 거죠. 엄마, 120만 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영이가 말합니다. 엄마, 지금 저희도 대출이 있어서 당장 120만 원씩 드리기는 어려워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도준이도 덧붙입니다. 엄마, 저도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막내 윤호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엄마께 매달 그런 큰 돈을 드릴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말순 할머니의 눈동자에서 단단함이 올라옵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 땅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말해봐. 엄마, 글램핑장 하면 정말 돈 많이 벌어요. 투자만 하면 바로 수익이 나와요. 엄마도 그 수익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고요. 세영이 너는 토지 담보 대출 받아서 아이들 교육비라도 마련하려고 했어요.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건데? 나중에 땅값 오르면 말순 할머니가 한숨을 내쉽니다. 아이들에게 이 땅은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군요. 너희들은 이 땅이 뭔지 아니? 엄마, 물론 소중한 땅이죠. 소중하다면서 글램핑장을 짓겠다고?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농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으면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말순 할머니가 일어섭니다.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가족회의 후 며칠 뒤 말순 할머니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배편도 없고 응급실에 갈 수도 없어요. 윤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윤호야, 엄마가 좀 어지럽다. 엄마,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엄마, 혈압 재보셨어요? 응, 높게 나왔어. 얼마나요? 180에 100이야. 엄마,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고요. 내일 첫 배로 갈게요. 지금은 재택 간호법 알려드릴게요. 윤호는 침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엄마를 안심시키며 응급처치법을 알려줍니다. 엄마, 일단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누우세요. 혈압약 드셨죠? 응, 먹었어. 그럼 지금은 안정을 취하시고요. 깊게 숨 쉬세요. 내일 아침에 꼭 보건소 가세요. 알겠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려요. 막내의 다정함에 말순 할머니는 숨이 놓입니다. 아이들 중에서 윤호만이 진짜 엄마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윤호야, 고맙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형하고 누나는 땅 걱정만 하는데 너만 엄마 걱정해 주는구나. 엄마, 형이랑 누나도 엄마 걱정해요.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에요. 윤호는 형과 누나를 감싸주려고 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알고 있어요. 누가 진짜 자신을 걱정하는지.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농지연금이 없었다면, 아이들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윤호가 도착한 다음 날, 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요. 엄마, 어제 많이 아프셨죠? 윤호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응, 좀 어지러웠어. 혈압약 추가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약을 바꿔줬어. 도준이가 사업계획서를 꺼내놓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글램핑장 수익 예상표예요. 1년만 운영해도 엄마 생활비는 충분히 나와요. 병원비까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세영이도 말합니다. 엄마, 토지 담보 대출 받으면 당장 목돈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땅값 오르면 더 좋잖아요.
개발하면 땅값이 몇 배로 뛸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말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엽니다. 너희들 말 다 들었어.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이 밭은 아버지 산소 지키는 바람막이고 내 손때 묻은 식구다. 4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온 땅이야. 나 살아있는 동안은 내 노후를 지키게 둘 거다. 연금은 해지 안 한다. 도준이가 답답해합니다. 엄마, 그래도 농업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말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죽고 나서 생각해.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해. 이때 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형, 누나는 엄마 삶의 현금 흐름을 대체할 계획이 없잖아요. 엄마한테 매달 120만 원씩 드릴 거 아니면 농지연금이 최선이에요. 세영이가 화를 냅니다. 윤호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누나, 저도 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편하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편하게 산다고 땅을 담보로 잡아? 그럼 누나는 엄마께 매달 120만 원 드릴 거예요. 그건 못 드릴 거면 농지연금 반대하지 마세요. 윤호의 말에 도준이와 세영이가 할 말을 잃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윤호를 바라봅니다. 역시 막내가 가장 속 깊은 아이네요. 엄마, 형이랑 누나도 이해해 주세요. 각자 생활이 힘드니까. 하지만 엄마 노후는 엄마가 준비하셔야 해요. 그게 맞아요. 윤호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게 진짜 자립이겠죠.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읍내 법무사를 찾아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해 줍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시겠습니까? 말순 할머니가 차근차근 말합니다. 본인 생전에는 농지연금을 유지합니다. 사후 농지는 마을공익재단에 일부 기증하고 일부는 삼남매 공동명의로 두되 개발이나 매각은 10년 금지합니다. 대신 공유농장이나 치유텃밭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법무사가 놀랍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들과 상의는 다 생각해본 결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순 할머니가 설명합니다. 이 땅의 30%는 마을공익재단에 기증해서 마을 아이들이 농업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70%는 아이들 공동명의로 하되 10년간은 개발 금지예요. 그 대신 도시 아이들이 농업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고 싶어요. 치유농장으로 쓰면 더 좋고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뜻이시군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반대하시면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내 땅이니까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유언장 작성에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려면 조항들을 세심하게 작성해야 하거든요. 10년 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때는 내가 없을 테니까. 하지만 10년 동안은 이 땅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유언장을 작성한 후 말순 할머니는 가족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땅은 내가 살아있을 땐 노후, 내가 떠난 후에는 섬과 아이들을 지킨다. 단톡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1년 후 봄, 말순 할머니의 밭에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섬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텃밭 체험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 감자 언제 캐요? 여름 되면 캘 수 있단다. 감자꽃도 예쁘게 피고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신기해합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감자가 돼요? 그럼 몇 달 후에 보렴. 와, 신기해요. 윤호가 옆에서 아이들을 도우며 엄마를 거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 네, 선생님. 멀리서 도준이와 세영이가 조용히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됐어요. 도준이가 먼저 다가와서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욕심이 앞섰나 봐요. 말순 할머니는 씨감자를 심으며 웃습니다. 괜찮다. 너희들도 살기 바빠서 그런 거지. 엄마, 이렇게 보니까 더 좋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세영이도 다가와서 말합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했네요. 이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할머니 주위에 모여들어서 농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할머니, 토마토는 언제 심어요? 5월 되면 심는단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시에서 온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에요. 윤호가 말합니다. 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 좋지. 흙은 나눌수록 든든해진다. 말순 할머니의 명언이에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값진 게 땅이에요. 할머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 아이가 묻습니다. 글쎄다. 혼자 농사 지으면 힘들잖니.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즐겁고, 그리고 땅도 더 건강해져. 아, 그런 뜻이구나. 파도 소리가 다시 잔잔히 깔립니다. 말순 할머니의 손마디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지만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농지연금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엄마, 농지연금 받아서 어떠세요? 세영이가 묻습니다. 좋지. 약값 걱정 안 하고, 병원도 부담 없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 수도 있고.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좋아요. 도준이도 말합니다. 엄마 결정이 맞았어요. 저희가 어리석었네요. 말순 할머니는 흙을 만지며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74세의 새로운 선택을 한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죠. 흙은 나눌수록 든든해진다. 아이들이 따라서 말합니다. 흙은 나눌수록 든든해진다. 그 소리가 바람에 실려 바다까지 들려갑니다. 농지연금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땅이 미래 세대에게도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말순 할머니. 땅은 단순히 물려주는 유산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자원이라는 것. 그리고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지혜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말순 할머니와 아이들의 하루가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말순 할머니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